자,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짜기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지금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정치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정당도 그렇고 당직자들에게 월급도 줘야 하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국회의원이 어디 다니기만 하면 우수수 돈이 떨어지는 세상도 이미 지나갔고요. 예. 본인들 월급에 이제 후원금으로 어렵게들 말 그대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또 이제 내부자라서 그렇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기업 이사 정도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월급을 다 집에 가져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정치 후원금 정도로 하고 검은 돈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물론이거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 창당하고 분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합치는 이유도 저는 길게 보지 않고 단 하나라고 보는데 바른정당이 현재로서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원내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섭력도 그렇고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과 아닌 것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른정당은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목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창당하려고 하는 민주평화당 역시도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국 저희가 보기엔 관전의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 누가 누구랑 같이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것에 걸맞은 지원금을 받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 여기에 모든 지금 합당과 분당과 통합을 하는 세력들의 관심이 가 있다는 점을 좀 하나의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안철수 대표가 비상이에요. 지금 민주평화당 쪽에 17명의 현역 의원이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20명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조짐인데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비례대표를 고이 보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중재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이들이 또 이탈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말하는 건데 민주평화당에 합류한다면은 이건 진짜 완전히 안철수 대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다 합치면 39석 구석해서 48석이죠. 그래야 하는 상태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진 않기로 이미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제가 지금 세어보기로 한 18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그중에 비례대표 3명을 빼도 15명인 상태고요. 예.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위원이다. 합의위원은 결국 비례대표 중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출당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출당 조치를 취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을 이탈해서 민주평화당에 고이 보내드리는 그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안철수 의원에게 했죠.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중재를 한다거나 조화롭게 교섭을 한다거나 이런 데 되게 약한 면모를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불장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초등학생처럼 유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아니 안 돼 이런 식의 그냥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인데요. 예, 예. 제가 몇 점 말씀드렸지만 합의위원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비례대표들이 그러면 지금 통합신당으로 가면 그 안에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당내 분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저는 지대한 손해를 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3명 정도는 출당 조치를 통해서 보내줘도 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됐다가 잘못해서 민주평화당 쪽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의당의 창당의 정신으로 가보면 국민의당이 그때
어디서 돌풍을 일으켰습니까? 호남에서 일으킨 것 아닙니까? 즉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이 또 몰락했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정신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로 대표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합쳐서 통합신당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남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는 쪽은 민주평화당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가 그렇게 많이 당선됐던 것도 호남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정치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당원 징계 조치를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출당 조치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한 인위적인 비틀기죠. 자기가 당대표라고 해서 당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치를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호남을 지지해서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 그리고 호남을 바꿔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곱게 내보내줘서 그쪽은 그쪽대로 역할을 하게 하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찾아가서 민주평화당과 통합신당이 합의위원을 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당이 세력을 합쳐서 같이 공조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럴 때 낯을 붉히지 않으려면 합의위원 한 게 맞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설령 교섭단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거는 지금 본인이 먹지도 못할 사탕을 남을 주긴 아깝다면서 바닥에다 동댕이 치는 꼴이거든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초등학생처럼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선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선의를 100% 민다고 가정하더라도 호남을 개혁하겠다는 쪽과 새정치를 하겠다는 쪽이 서로 상부상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파탄으로 가게 되면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중간층의 지지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는 명확관하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헤어지는 거 화끈하게 도장 찍고 출당시킬 사람도 출당시켜줘라라고 좀 충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출당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안고 가겠다. 그 사실 당원에게 있어서 최악의 징계는 출당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당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그들을 안고 가겠다면은. 그것이 제가 생각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고, 저야 여대 통신원으로서 계속 뭐 그런 가십거리를 소개드리고 비아냥되면 시간이 잘 가고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지는 정말 의문이고요.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참 그림이 너무 웃겨요, 사실은. 예? 그냥 안고 가자, 예,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남 주긴 싫어, 그냥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셔야죠. 네.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이 호남이라는 점, 중재파 의원들이 전부 뭡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점이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음번 본인의 총선에서 민주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신당은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승민이라는 경제적으로는 중도이되 안보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구인 정치 세력과 함께해서 중도지대에서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나겠다라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안에 따라서 특히나 경제 민주화나 사회적 병제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과 협치할 수 있고 정책적인 공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반복 대결적인 외교 문제, 통일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 민주당이 함께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안철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실험 해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민주평화당은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호남이라는 것 외에는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해서 배운 건데 손혜원 의원이 또 이제 브랜드 전문가, 네이밍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명칭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평화당 하면 5글자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무려 3글자가 겹칩니다. 그러네요. 즉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에서 60%의 아이덴티티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쪽에서 상표 도용 소송을 걸면 상당히 불리해요. 민주평화당이. 민주평화당을 6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제 우스갯소리가 같지만 예.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에 구성할 때도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민주평화당은 호남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린 거 아닐까요? 당신들 우리 명의를 사실상 도용한 거나 다름없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합치자고.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민주평화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호남 의원들은 지역에서의 본인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호남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좀 보셔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인물들,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갖고 있는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역에서 20%에서 30% 정도 확고한 자기 지지가 있거든요. 예, 예. 청년회의소라든지 조기축구회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그 동네 조직들의 몇 퍼센트를 장악을 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표 30%에다가 거기다 이제 합종 연행을 거듭해서 누구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45%를 만들어 시장이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어요. 전 뭐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민정당 시절에 저희가 이제 민정당을 저는 이제 광주 학살자당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광주 학살에 동참했던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있는 민정당에 도저히 표를 줄 수 없었던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민주당 아닌 무소속이 계속 당선되어 왔던 것이 호남의 현실 아닙니까? 예, 예. 즉 그 지역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표가 상당히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민주평화당으로 넘어와 있는 호남 의원들은 내가 지금 현재 동네에 몇 퍼센트 표를 갖고 있고 이러저러하니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랑 다음번 총선에서 내부 경선을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한 사람들이 전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민주평화당으로 지대를 움직이면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고 내후년 총선까지 가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당장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 총선에서는 저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다른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는 것이고요. 같은 당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합당이 되든 분당이 되든 어쨌거나 정체성을 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평화당을 만든 분들이 민주당과 본인의 차별성을 뭐라고 두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호남 지역에서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을 때 민주당의 물갈이를 피해서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 호남 다선 의원들이 사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략공천을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한번 물갈이가 되거나 또 몇 명이 살아남거나 이런 복잡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여하튼 민주평화당 쪽으로 돌린 사람들의 마음은 다음번 총선에는 내가 그렇게 두 개의 세력을 합쳐서 후보로 등장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전조로 보이는 게 광주 지역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국민의당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일부는 민주당으로 복당을 시도할 것이고 그 뭐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민주당에 있고 싶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했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건네면서 전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의 위상은 그렇게 공고히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광주시장의 경우에도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봐도 광주시장에 나서서 마땅히 민주당 후보를 꺾을 민주평화당이나 통합신당의 후보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결국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됐든 아니면 통합신당이 됐든 호남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김성애 보좌관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석수 20석이 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중간지대인 사람들이 지방선거까지 중재를 한다는 이유로 무소속으로 버틸 공산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어차피 후보들 결정되는 판이면 어느 쪽으로 못 가는 바에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표의 구의원, 시의원 표들을 합쳐갖고 무소속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해서는 제가 보기엔 호남에서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재파 의원들은 중간지대에서 관망을 할 것이고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는 것을 보고 나서 통합신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는 문제를 다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선거 전에 힘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하리라는 기대는 하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통합신당도 지금 이제 호남에서 있는 세를 다 뺏기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 하면 과연 통합신당이 간판으로 후보를 세우고 정말 한번 뛰어볼 만한 지역구 어디 있는가라고 꼽아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두 분파들은 어느 쪽도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I.M. 피터라는 분이 민주평화당이 20석만 되면 안철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이 20석이고 민중당 1석, 그리고 무소속인 정세균 의장, 원래는 이제 민주당인데 이 한석 다 합치면 이제 149석이고 현재 의석이 297석인데 여기에 절반이 이제 149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그 엔트리까지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여간 이 과반 의석을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가세한 가운데서 환산을 해보면은 안철수 당은 캐스팅 보트도 못 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 때까지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거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저도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그것이고 현실적으로 세를 갖고 있는 것은 세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하고 안철수 대표가 다음번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붙으면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대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패라고 보고 저희가 긴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소멸해버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안철수를 높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반년에 사라질 사람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존하는 위협임을 인정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김성회 말 듣고 가자 이러겠군요. 네,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서울로 가자. 네, 현재 동네 몇 % 표를 갖고 있고 이러저러하니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랑 다음번 총선에서 내부 경선을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한 사람들이 전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민주평화당으로 지대를 움직이면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고 내후년 총선까지 가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당장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 총선에서는 저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다른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는 것이고요. 같은 당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합당이 되든 분당이 되든 어쨌거나 정체성을 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평화당을 만든 분들이 민주당과 본인의 차별성을 뭐라고 두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호남 지역에서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을 때 민주당의 물갈이를 피해서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 호남 자선 의원들이 사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략공천을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한번 물갈이가 되거나 또 몇 명 살아남거나 이런 복잡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여하튼
민주평화당 쪽으로 돌린 사람들의 마음은 다음번 총선에는 내가 그렇게 두 개 세력을 합쳐서 후보로 등장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전조로 보이는 게 광주 지역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국민의당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일부는 민주당으로 복당을 시도할 것이고, 그 뭐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민주당에 있고 싶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했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건네면서 전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의 위상은 그렇게 공고히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광주시장의 경우에도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봐도 광주시장에 나서서 마땅히 민주당 후보를 꺾을 민주평화당이나 통합신당의 후보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결국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서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됐든 아니면 통합신당이 됐든 호남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김성애 보좌관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석수 20석이 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중간지대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까지 중재를 한다는 이유로 무소속으로 버틸 공산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어차피 후보들 결정되는 판이면 어느 쪽으로 못 가는 바에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표의 구의원, 시의원 표들을 합쳐갖고 무소속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해서는 제가 보기엔 호남에서 어렵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재파 의원들은 중간지대에서 관망을 할 것이 적대로 역할을 하게 하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찾아가서 민주평화당과 통합신당이 합의위원을 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당이 세력을 합쳐서 같이 공조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럴 때 낯을 붉히지 않으려면 합의위원한 게 맞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설령 교섭단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거는 지금 본인이 먹지도 못할 사탕을 남을 주긴 아깝다면서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는 꼴이거든요. 예, 예.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초등학생처럼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선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선의를 100% 믿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호남을 개혁하겠다는 쪽과 새정치를 하겠다는 쪽이 서로 상부상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파탄으로 가게 되면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중간층의 지지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는 명확관하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헤어지는 거 화끈하게 도장 찍고 출당시킬 사람들 출당시켜줘라라고 좀 충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출당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안고 가겠다. 그 사실 당원에게 있어서 최악의 징계는 출당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당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그들을 안고 가겠다면은.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고 저야 여대 통신원으로서 계속 뭐 그런 가십거리를 소개드리고 비아냥되면 시간이 잘 가고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지는 정말 의문이고요.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참 그림이 너무 웃겨요. 사실은. 예? 그냥 안고 가자. 예,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남 주긴 싫어. 그냥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셔야죠. 네.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이 호남이라는 점, 중재파 의원들이 전부 뭡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점이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음번 본인의 총선에서 민주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신당은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승민이라는 경제적으로는 중도이대 안보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구인 정치 세력과 함께해서 중도지대에서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나겠다라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제가 지금 세어보기로 한 18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비례대표 3명을 빼도 15명인 상태고요. 예.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위원이다. 합의위원은 결국 비례대표 중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출당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출당 조치를 취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을 이탈해서 민주평화당에 고의 보내드리는 그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안철수 의원에게 했죠.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중재를 한다거나 조화롭게 교섭을 한다거나 이런 데 되게 약한 면모를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독불장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초등학생처럼 유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아니 안 돼 이런 식의 그냥 뭐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인데요. 예, 예. 제가 몇 점 말씀드렸지만 합의위원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비례대표들이 그러면 지금 통합신당으로 가면 그 안에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당내 분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뭐 저는 지대한 손해를 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3명 정도는 출당 조치를 통해서 보내줘도 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됐다가 잘못해서 민주평화당 쪽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의당의 창당의 정신으로 가보면 국민의당이 그때 어디서 돌풍을 일으켰습니까? 호남에서 일으킨 것 아닙니까? 즉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이 또 몰락했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정신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로 대표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합쳐서 통합신당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남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는 쪽은 민주평화당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가 그렇게 많이 당선됐던 것도 호남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정치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당원 징계 조치를 취하고 어쩌고 하면서 출당 조치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한 인위적인 비틀기죠. 자기가 당대표라고 해서 당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치를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호남을 지지해서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 그리고 호남을 바꿔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곱게 내보내줘서 그쪽은 자,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짜기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지금 뭐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정치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정당도 그렇고 당직자들에게 월급도 줘야 하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뭐 국회의원이 뭐 어디 다니기만 하면 우수수 돈이 떨어지는 세상도 이미 지나갔고요. 예. 본인들 월급에 이제 후원금으로 어렵게들 말 그대로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월급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또 이제 내부자라서 그렇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기업 이사 정도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월급을 다 집에 가져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정치 후원금 정도로 하고 검은 돈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뭐 물론이거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 창당하고 분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합치는 이유도 저는 뭐 길게 보지 않고 단 하나라고 보는데, 바른정당이 현재로서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원내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섭력도 그렇고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과 아닌 것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른정당은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목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창당하려고 하는 민주평화당 역시도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국 저희가 보기엔 관전의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 누가 누구랑 같이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것에 걸맞은 지원금을 받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 여기에 모든 지금 합당과 분당과 통합을 하는 세력들의 관심이 가 있다는 점을 좀 하나의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안철수 대표가 비상이에요. 지금 민주평화당 쪽에 17명의 현역 의원이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20명,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조짐인데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비례대표를 고이 보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중재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이들이 또 이탈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말하는 건데, 민주평화당에 합류한다면은 이건 진짜 완전히 안철수 대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다 합치면 39석 구석해서 48석이죠. 그래야 하는 상태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진 않기로 이미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안에 따라서 특히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과 협치할 수 있고 정책적인 공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반복 대결적인 외교 문제, 통일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 민주당이 함께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안철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실험을 해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민주평화당은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호남이라는 것 외에는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해서 배운 건데 손혜원 의원이 또 이제 브랜드 전문가, 네이밍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명칭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평화당 하면 5글자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무려 3글자가 겹칩니다. 그러네요. 즉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에서 60%의 아이덴티티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쪽에서 상표 도용 소송을 걸면 상당히 불리해요. 민주평화당이? 민주평화당을 6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에 구성할 때도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민주평화당은 호남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린 거 아닐까요? 당신들 우리 명의를 사실상 도용한 거나 다름없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합치자고.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민주평화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호남 의원들은 지역에서의 본인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호남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좀 보셔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인물들,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갖고 있는 자기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역에서 20%에서 30% 정도 확고한 자기 지지가 있거든요. 예, 예. 청년회의소라든지 조기축구회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그 동네 조직들의 몇 퍼센트를 장악을 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표 30%에다가 거기다 이제 합종 연행을 거듭해서 누구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45%를 만들어 시장이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어요. 전 뭐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민정당 시절에 저희가 이제 민정당을 저는 이제 광주 학살자당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광주 학살에 동참했던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있는 민정당에 도저히 표를 줄 수 없었던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민주당 아닌 무소속이 계속 당선되어 왔던 것이 호남의 현실 아닙니까? 예, 예. 즉 그 지역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표가 상당히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민주평화당으로 넘어와 있는 호남 의원들은 내가 지금